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7th of November 2021, Saturday, now 7:1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Telecom and SK Squar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박정호 SK 부회장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SK 텔레콤하고 SK 스퀘어를 분사를 시키고 SK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박정호 부회장은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이제 요번 편에서는 이제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가 앞으로 어떤 주가 전망을 보일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분야별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밑그림은 전부 박정호 부회장이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을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첫 번째로 요즘 이제 뭐 메타버스 많이 나오는데, ifland, 그래서 ifland,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if라는 만약 우리가 뭐뭐 한다는, 그러니까 어차피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우리가 이제 if 어떤 만약에 무엇이 생기는 땅이다, land 해갖고 if land 이렇게 해서 가상 공간 방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벌써 참여형 웹 드라마, 우리가 그런 상상 많이 했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막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형 웹 드라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일단 그렇게 앞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앞으로 굉장히 커질 서비스인데요. 구독 서비스. 그래서 T 우주 서비스. 근데 요게 이제 아마존도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가입자 3,600만.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 물론 해외 교포까지도 또 많이 들어갈 테니까 하고 8조 원 규모로 키워내겠다. 그래서 이게 또 T가 여기서 여러 가지 상징하는 부분이 큽니다. 원래 이제 SK텔레콤이었잖아요. 이 텔레콤을 이 T 세 개가 뭐를 포함하냐면,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투마로우, 그 다음에 투게더. 이 세 가지 의미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구독 서비스 되는데, 요즘 뭐 이제 커피도 구독 서비스다, 뭐 옷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왜 내가 좋아할 만한 옷을 보내줘서 나의 심리까지 이제 분석해서 내가 모르는 나까지 찾아줘갖고 나한테 맞는 옷 같은 걸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구독 서비스가 앞으로는 우리 소비 서비스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선점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으로 원래 이제 현대 HCN을 원래 M&A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요게 이제 우선 협상자 결정이 2020년 7월이니까 작년 7월 달에 났었는가 봐요. 근데 요거를 KT 스카이라이프인가 하여튼 KT한테 뺏겼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로 뺏겨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하는데, 아마 이 컨텐츠 쪽에서도 이 박정호 부회장은 유료 가입자 1,000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00명이 돼야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도 소모했을 때 뭔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료 가입자 1,000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컨텐츠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AI 기술 조직이 원래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갖고 통합을 해서 지금 카카오하고 삼성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카카오는 2019년에
3천억 지분 교환을 지금 네이버가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카카오하고 지분 교합을 해서 카카오하고 같이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 사실 삼성하고 SK는 그렇게 협업하는 게 여태까지 많이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든 삼성 예전부터 초격차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격차 AI를 같이 기술 개발을 하려고 지금 삼성과 같이 손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세타 3개를 AIX 센터로 통합을 했고, 그래서 아마 카카오하고 삼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AI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미래 성장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을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성장 동력이 디지털 플랫폼, 게임, 클라우드 이렇게 잡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 또 우리가 이제 지금 SK그룹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막 기업을 쪼개고 다시 합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정호 부회장의 장기가 굉장히 잘 발휘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IBM의 경우를 하나 이제 기업을 떼내는 걸 이제 스핀오프라고 하잖아요. 합병하는 건 merge나 M&A라고 그래서 merge나 acquire가 있는데, 요거를 기업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잘 하느냐. 원래 이제 기업이 이 합병을 많이 하잖아요. 등치를 키울 때. 근데 사실은 합병의 역사를 보면 70% 정도가 실패하고 성공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실패를 많이 했었고, 좀 그래도 지금 볼 때 굉장히 이렇게 합병해서 성공한 경우는 SK가 하이닉스를 품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기아를 품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패했던 거의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웅진이 극동건설을 인수해갖고 웅진 그룹 자체가 해체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흥금 회장인가요? 그분이 웅진을 키우려고 할 때 아무래도 건설 쪽에 외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MBA 출신의 똑똑한 그룹 전략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윤 회장이 그 당시에 본인이 워낙 완전 밑바닥서부터 브레테니까 백과사전을 팔다가 자수성가해갖고 웅진 재계 32의 그룹을 일궈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만 대면 다 성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창업주나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이 요런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성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댔을 때 실패한다는 거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극동건설을 막상 인수를 했는데 그룹 내에 건설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극동건설이 그때 막 현금을 빨아들이고 막 부실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룹 내에 있는 현금을 전부 극동건설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M&A를 할 때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물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들어갔다가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경험이 없는 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창업을 하는데 관련이 전혀 없는 산업으로 창업을 했다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인수 합병이나 분사가 그만큼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IBM을 살려는 게 루 거스너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려나서 거의 부도나기 직전에 루 거스너가 IBM을 살려내는데, 그때 전부 경영 전문가들은 IBM은 이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스핀오프 쪽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전부 도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거의 아마 대부분의 경영자가 아마 취임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루 거스너라는 인물이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IBM에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IBM이 분사시키면 뭔가 그런 뛰어난 인력들이 다 쪼개지면서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IBM은 오히려 스핀오프 쪼개는 것보다 그냥 남아있는 게 경쟁력이 더 낫다 해서
가격적으로 IBM의 그때 그러니까 그 메인 컴퓨터를 너무 비싸게 팔았거든요. 이걸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춰서 경쟁사하고 가격을 맞추고 대신 그 메인 컴퓨터에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으로 판매해서, 물론 IBM이 예전에 IBM 같은 거인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이렇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IBM으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어찌됐던 IBM이 다시 계속 존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복잡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가 이플랜드, 메타버스 현실, 그 다음에 T우주 구독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AI를 통합을 했다. 일단 요 4개까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M&A가 얼마나 힘들고 스핀오프가 뭐고 M&A가 뭐고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들이 있고, IBM의 경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요 지금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가 29일부터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 말씀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